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팀 고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고과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직무, 개인 간의 상호 의존성이 요즘엔 높기 때문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걸로 끝난다면 참 인사 고과하기가 너무 쉽겠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팀 고과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팀으로 묶었을 때 서로 협력하고 이러한 협업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팀 고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필요한 자질과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그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무 지식,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무언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능력, 그러면서 또 서로 간의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좋게끔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팀에 필요한 자질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팀 업적을 평가하는 그러한 절차, 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먼저 팀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KPI를 개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 실행을 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면서 그 목표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실제 평가를 하는 이러한 평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는데, 핵심 성과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 해당하는 어떤 팀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업무 목표, 그러면서 또 고객한테 주어지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을 갖다가 먼저 파악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고객 가치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어떠한 팀이 하는 일이 바로 외부에 있는 대고객 업무일 수도 있고, 또 그 대고객으로 가기 전에 내부의 다른 팀, 이런 내부 고객을 거쳐서 외부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납품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생산성을 향상하는 이런 것들이 고객 가치 분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성공 요인은요, 이러한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갖춰져야 되느냐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을 준수해 보자, 업무 개선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KPI를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결과 지표라든지 과정 지표, 또 계량 지표냐 또 비계량 지표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요. 이러한 KPI를 개발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좀 단순하고 분명해야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런 KPI 개발은 좀 여러 팀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투명성 있게 함께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러면서 바로 단기의 그런 KPI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조직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KPI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수준을 또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더 상위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팀이 어떻게 상위 목표를 기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 상위 조직 아래에는 우리와 같은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상위 조직의 성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를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팀의 역량이라든지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난이도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달성하기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한 2, 3년치 정도의 데이터, 업적을 토대로 해서 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매출 신장이 과거에 봤더니 실적이 한 20% 정도를 신장해 왔다라고 하면 올해는 목표를 30%를 가져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량률도 예를 들면 5%가 과거 실적인데 목표를 3% 낮춰보자, 이렇게도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급을 보통 나눌 때 S, A, B, C, D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는데요. 예를 들면 매출 신장을 30%를 목표로 세웠는데 S 완전 초과 달성했다, 그런 경우에는 40%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30%를 넘고 40%는 안 되는 그러한 구간을 또 설정하기도 합니다.
목표에 좀 도달하지 못했다. 예, 30%는 못 됐지만 한 20%에서 30% 된 경우에는 B를 주고, 또 현상 유지했다. 더 목표를 높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 실적하고 유사하게 0에서 한 20% 정도는 C, 현상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0% 미만, 오히려 떨어졌다 하는 경우에 D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중치 부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위 목표와 연계해서 관련해서 우리가 달성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항목에 따라서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때 평가의 정확성이라든지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중치를 우리가 상위 목표를 봤더니 이러한 가중치 정도를 주는 게 맞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연봉을 책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때 이런 보상에 활용하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이제 효과적인 인사 고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 승진, 임금 결정, 교육 훈련,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인사 고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적을 잘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피고과자 집단이 또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고 해서 그 각각의 세분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고과 요소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고과 목적에 따라서 고과 방식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입니다.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딱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고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로 간에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고과자가 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피고과자가 예를 들면은 S고 A고 B인데 A와 B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B를 받은 피고과자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고과 결과를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여러 효과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고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평가센터 같이 고과자 같은 경우를 다수를 활용하는 방법, 또 굉장히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고과자 교육을 했을 때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평가, 스스로 내가 어땠냐를 평가함으로써 또 수용도를 높이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능력 개발의 고과를 함으로써 이 인사 고과가 나를 그냥 임금, 어떤 그 보상을 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나의 능력도 개발해주는 그런 수단이구나라고 하는 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고과 제도를 만들 때 그때 직원들을 참여시켰을 때 수용성이 더 확보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3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